안녕하세요.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2016 대입톡톡 대구교육대학교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입학사정관 황순섭입니다. 예, 오늘 학생 학부모님을 위해서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팀의 팀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황순섭 입학사정관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사정관님, 오늘 대구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시며 많은 학생들 평가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016 수시 모집에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구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주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팀장님께 여쭤보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학년도와 26학년도, 27학년도 요 세 개 년도를 시계열로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작년이었던 25학년도 대구 지역인재 전형 80명에서 올해 26학년도 입시에서는 100명으로 20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시 인원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일반 전형 보시면 2025학년도 일반 전형 정시 모집 인원이 92명에서 올해 2026학년도 55명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전형명 변경이 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별 전형명이 너무 부르기 힘들다, 길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사회 배려자 특별 전형으로 좀 간소하게 전형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9%였는데 올해부터는 정시에서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을 20%로 확대해서 선발할 예정이고 모든 대학이 올해부터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죠.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당연히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 학생부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대구 지역의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이 뭐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고 수시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시 인원 감소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 전략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수시에 대구 지역 인재의 인원을 작년보다 더 늘린 이유도 정시에 지원하는 대구 학생들의 수요를 수시로 좀 끌어오기 위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신 등급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토로해서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생부가 이 대구 교대, 교사 이런 쪽에 관련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시에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만 바라보지 마시고 수시에 인원이 더 많으니까 수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구교육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별 특징에 관해서 팀장님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 전형별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구교육대학교는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부터 보시면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요. 전형별로 1단계 선발 배수가 조금씩 상이하기는 한데 대구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게 될 대구 지역 인재는 1단계 선발 배수가 2배수입니다. 그리고 그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은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2단계는 1단계 서류평가 성적 70%를 반영하고 면접평가 성적은 3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적을 합산해서 합격자를 가리게 됩니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시는 대로 서류평가는 저희 학교생활기록부 를 다수의 평가위원이 종합평가하고 있고요. 면접평가는 다수의 평가위원
면접과 학생 1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원자 1명이 다수의 평가위원에게 면접을 보게 되는데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진행이 되고요. 제시문 이런 면접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반한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면접 대비가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보시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1호 서류평가 150점 감점에 정성평가가 별도로 들어가고 2호 같은 경우에 서류평가 200점 감점 그리고 정성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3호에서 9호까지는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부적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서류평가에서 1단계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1단계를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1단계 합격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화면 보시면 저희가 창의적 지식 활용 역량, 교직 수행 역량, 교직 소양, 그리고 개인 사회적 역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좀 세분화하면 네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창의적 지식 활용 역량을 보시면 흔히 얘기하는 학업 역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밑에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 학습 능력과 탐구 정신을 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교직 수행 역량과 교직 소양은 다른 종합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계열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도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주요 평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 이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교수 역량,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초등 교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회적 역량은 흔히 얘기하는 인성과 맞닿아 있고 또 나아가 발전 가능성 부분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를 뽑는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주요 평가 내용은 아무래도 함께라는 인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요. 이제 그 교직 수행, 교직 소양의 부분을 많이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고 강조가 되는 게 이제 현실적인 것 같은데 초등교사라는 진로를 조금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밝힌 활동들이 많은 경우가 유리한지 아니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교직 수행 역량이나 교직 소양 부분에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단어를 조금만 포인트를 바꿔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초등교사라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것이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최고 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초등교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더 유리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평가 항목에 맞게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교직 소양과 교직 수행 역량에 대한 부분이 초등교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광범위한 관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범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사도 큰 틀에서 저희는 교원 양성대학이기 때문에 교사라는 큰 틀에서 같은 이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학생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고 실제로 입학하는 사례에서도 전체 비율 중에 30-40% 정도는 사대를 준비했던 친구들. 이 비율 안에는 사대뿐만 아니라 특수교사를 꿈꿨던 학생들도 있고요. 유치원 교사를 꿈꿨던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광범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해준 학생들도 합격자 리스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있는 교직 수행과 교직 소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 교직에 대한 의지, 사명감 등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초등에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과거에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초등 교사에 대한 열망을 보인 친구들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사회적 관심도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초등교사라는 한 특정 직업에만 3년 동안 진로 역량을 키우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 내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광범위한 교직에 대한 의지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교육과 관련한 탐색 과정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직 교사라는 직업까지 구체화를 시키지 못한 학생들도 덜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것은 어떤 경우도 포함을 하냐면 초등교사를 해야 될지 유치원 교사를 해야 될지 중등교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타겟팅이 아직 좀 마음의 결정이 아직 안 된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라는 진로를 이미 설정해 놓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광범위한 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저희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관련 경험과 멘토링, 모의 수업, 수업 지도안 등은 주로 이 교직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본인이 해온 어떤 목표와 목적 의식에 맞게끔 진행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학생들 설명회를 가면 저는 이 성향이 아니고 좀 아이 성향인데 제가 초등교사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귀여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모두가 교대에 입학한 학생들 모두가 인싸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향형인 아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학생들 또한 교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향형 학생들의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저희는 이 다양한 인재들을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애써 먼저 내가 이게 가능할까? 이런 가능성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는 리더십은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등학생들이 집중해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리더십이 많이 드러나는 경험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제 각 항목 영역들을 좀 보면요. 학종 및 출결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동을 했다거나 전학을 갔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전학은 전혀 불이익이 없고, 그리고 이제 성실성 관련 부분에서 출결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미인정, 무단과 관련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질병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당연히 면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보시면 자율활동에서는 어떤 주제 탐구, 학급 관련 활동, 예체능 활동 등 이런 개인 경험을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예체능 활동이 왜 들어가냐면 저희는 다른
종합대학이나 또 사범대학은 조금 다른 특징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 예체능도 함께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교과의 활동도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을 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토론, 시험, 연구, 탐구 활동 같은 이런 개인 경험을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동아리를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 파트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합격자들 중에 교육 동아리 활동을 3년 동안 하지 않았어도 다른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 또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의 각각의 영역에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드러낸 학생들이라면 교육 동아리가 아니라도 충분히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진로 희망 관련 활동에서도 또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선택 과목에 따라서 또 계열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차별점이 있느냐라는 건데 저희는 뭐 문과나 이과나 이런 성향에 대해서 어떤 이 두 집단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고요. 또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왜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평가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이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를 하고 있지 그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학을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학 이수 여부 자체로 저희가 합격생을 판가름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까지는 서류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면접평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저희 입학 홈페이지 방문을 해주시면 면접 안내 영상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는 건 모든 대학들이 그러하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확인 면접이라는 거는 지금 요 설명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위원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준비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부 확인 그리고 추가 질문을 통해서 그 했다고 적혀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깊이와 역량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학생은 한 명이 들어옵니다. 앞에 다수의 면접위원이 앉아 있을 텐데 학생은 한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시간을 온전히 오롯이 개인의 시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좀 무서운 분위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무대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면접 준비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나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평가자보다 내가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 상황에서도 면접장 안에서도 내가 제일 잘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확인해 갖고 오시면 고득점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 말하는 연습도 여러 번 입을 좀 풀어주시면서 이런 연습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장감을 풀고는 이제 저희가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긴장감을 풀 수 없는 환경 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차분하게 담담하게 답변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접평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시간 나실 때 참고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면접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2026 수시 지원 이제 9월 달이면 바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지 황선섭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입시 결과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2025학년도 1단계 합격 및 최종 등록 결과를 전체 하나의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 열에 있는 대구 지역 인재가 대구 학생들은 제일 주력이겠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일반 전형인 참스승 전형에도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가운데 1단계 합격 보시면 이제 합격 배수가 좀 다른데 대구 지역 인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합격 배수가 2배수이지만 참스승 같은 경우는 5배수입니다. 그래서 요 배수 차이 때문에 이 대구 지역 인재가 아니라 일반 전형인 참스승 전형으로의 이탈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대구 지역 인재를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시면 지원 인원을 보시면 참스승 일반 전형 참스승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50명 대비 890명이 지원해서 17대 1, 18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 대구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80명 기준에 지원 인원이 3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1이 채 되지 않는 경쟁률이라서 1단계 합격 가능성 자체를 점쳐 봤을 때는 아무리 5배수라 하더라도 참스승 전형에 지원하는 것보다 대구 지역 인재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면접까지 봤을 때 1단계 합격자 중에 면접까지 응시한 학생들의 수가 149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인재가. 그 중에 최종 등록한 학생들을 보면 저희가 80명 중에 작년 수시에서 79명, 한 명이 등록금을 낼 때 이탈을 했었는데 그래서 정시로 한 명이 2월이 됐었는데 후보가 없어서 2월이 된 것이 아니라 보시면 괄호 보시면 후보 남자 4번 여자 12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즉 80명을 채우기 위해서 96명이라는 학생들이 필요했었던 것이고요. 그런에 반해 참스승을 보시면 50명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자녀 후보가 또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년치를 이 다음 화면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최종 등록 24학년도 25학년도 보시면 참스승 같은 경우는 자녀 후보가 늘 없었습니다. 즉 1단계 합격자를 뽑고 면접을 봤을 때 그 학생들 면접 본 학생들 모두를 다 합격 통보를 했어도 애초에 계획했던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모든 교대의 일반 전형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다양한 교대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연쇄적으로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이 후보자 충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후보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는 이 대구 지역 인재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 점수도 중요하지만 면접 평가 점수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두 전형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대구 지역 인재로 지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다. 일반 전형인 참스승 전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좀 전형별로 교과 기준 전형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성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스승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성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성비라 함은 어느 한 성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건 여학생들이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30%를 늘 뽑아야 되는 이런 TO를 갖고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1단계 합격자를 사정을 하는데도 이 성비를 적용하게 되고요. 최종 합격자를 사정하는데도 이 성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떤 성적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최종 합격자 70% 컷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참스승 전형 작년에
남학생은 70% 컷이 3.34였고 여학생은 3.18이었습니다. 평균을 보시면 그 옆에 빨간색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남학생 기준 3.08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에는 여기에서 0.38을 뺀 수치였다, 2.7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학생은 반대로 2.68이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5배수 안에 든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고 또 하방이 뚫려 있었다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해석하실 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 제가 지금 잠깐 말이 꼬였는데요. 다 채우지 못했잖아요. 50명 중에 45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녀 후보가 더 있었으면 이 데이터, 평균치와 70% 데이터는 얼마든지 변동이 있었을 수 있는 데이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대구 지역 인재 전형 보시면 작년에 80명 모집에 남학생이 몇 명을 지원했는지 여학생이 몇 명을 지원했는지 좀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 경쟁률 3.89대 1 중에서 남학생이 108명, 즉 311명 중에 108명이 남학생이었고 203명이 여학생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원할 때도 어느 정도 성비에 맞게 3대 7의 비율에 근접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면접 참가율, 결시율 같은 거는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종 합격자 후보 몇 번까지였던 거는 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제일 관심 가지실 부분은 이 최종 합격자 성적일 텐데요. 남학생 기준 70% 컷 보시면 남학생 3.55였고 여학생 3.34였습니다. 그 옆에 평균치에 있는 이 수치는 참수 등과 다르게 대구 지역 인재는 작년에 처음 신설된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서 뽑았을 때의 기준치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예, 서정아님, 그 참스승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대구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그 70% 정도 점수로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가 이제 교과 전형이 아니고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뭐 다른 학생부 종합 평가에서 긍정적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합격된 학생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요 70% 정도 그 학생부 성적 순으로 봤을 때 70% 정도 선에 되는 학생들은 뭐 어떤 특징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떤 점을 잘해서 어떤 점을 좋게 평가받아서 이 학생들이 학생부 성적은 조금 불리했지만 이제 대학의 사정관님들과 교수님들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특징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 성적이 조금 이렇게 자신은 없었지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영역에서 말씀드렸던 교직 소양 부분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체 80명 중에 요 7%컷 이후의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한 8명 정도 있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중에 한 10%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직 소양에서 굉장히 초등교사일 뿐만 아니라 또 교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이고도 계속적으로 보여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에 대한 다소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형별 세부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특별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 전형은 대상자가 조금 한정적이라서 개괄적인 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 전형도 참스승 전형과 동일하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그리고 면접까지 참가한 학생들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 자녀 후보가 다 없었습니다. 그 중에 국가보훈 대상자는 다 채우긴 했지만 끝까지 갔다라는 의미고요. 사회배려자, 농어촌 학생, 장애인 대상자 같은 경우는 그때 더 이상 자원이 없었습니다.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정시로 2월이 됐었다. 그리고
이 각 전형의 지원자의 등급 분포와 최종 합격자의 등급 분포는 하단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로써 설명을 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결과 보시면 졸업 연도별로 수시 모집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비율로 합격자들이 나오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현역들이 가장 절대 다수, 지원부터 합격까지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수, 삼수, 그리고 삼수 초반 학생 연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유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아무래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89%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95%가 일반고 학생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9월이면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대구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앞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참스승 전형보다는 대구 지역 인재 전형을 대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많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이 참스승 쪽이 더 높고 그리고 5배수 면접 대상자에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싸움이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경쟁률 낮은 그리고 또 면접 이제 응시 가능성이 높은 이제 대구 지역 인재 전형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신 학생, 학부모님 참스승이 더 나은 거 아닌가? 대구 지역 인재 전형보다 참스승이 오히려 충원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팀장님께 조금 더 지원하기 전에 어떤 점에서 조금 대구 지역 인재 전형을 보내주셨는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은 정보들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포인트를 콕 집어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입지원관님께서 포인트를 잘 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저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아까 참스승 전형의 경쟁률과 대구 지역 인재 학생들의 경쟁률을 봤을 때 1단계 5배수, 1단계 2배수라는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경쟁률이 17점 몇 대 1과 3.9 대 1이라는 굉장히 큰 차이의 경쟁률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먼저 있어야 뒤에 자녀 후보가 있고 없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스승 경쟁률 저희가 5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스승의 경쟁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17점 몇 대 1에서 5배수 안에 드는 어려움이 3.9 대 1에서 2배수 안에 드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높다. 그 어려움의 정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대구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떤 내신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대구 지역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이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 모집 6개 중에 거의 뭐 5개, 6개를 교대 쪽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팀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이제 교직 수행 역량이나 뭐 교직 소양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교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교대만 5개, 6개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역량들이 아무래도 더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참스승 전형 쪽이 그쪽에 준비된 학생들이 많다고 봐도 뭐 괜찮을까요? 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다수의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참스승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수시 모집 원서 접수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되는 사항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당구장 표시 저희가 성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면접을 보고 있고 면접을 이틀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을 다른
지원하시는 대학의 전형 일정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한 과정일 것 같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수능 다음날 진행이 됩니다. 수능 다음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고 면접은 그 다음 주에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도 면접에 대한 부담을 굳이 애써서 원서 접수하실 때부터 가지고 있으실 필요는 없고 차분하게 수능 이후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대구교육대학교 간단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10개의 교대가 있습니다. 10개의 교대가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대들이 있는데 저희 대구교대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초등 교원 양성 대학이고 최근 3년 동안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현황을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 봤을 때 늘 2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임용 합격률이 1위였다. 그리고 합격률 자체도 50% 중반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1%를 마크를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타 교대에 비해서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구교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이라는 게 있는데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울산 지역을 응시할 때 울산 지역에 응시할 때 6점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고 또 등록금 대구교육대학교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이라서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다라는 점도 장점이고 해외로 교생 실습과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교생 실습 교육 봉사 프로그램은 당연하고 다양한 해외의 초등학생들을 만나서 그 초등학생 대상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 교대로 오시면 더 많은 역량을 강화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대구교육대학교의 그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2016 대입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황순섭 팀장님께서 매우 상세한 통계 자료와 그리고 자세한 이제 상담 의견을 남겨주셔서 저는 설명회를 들었다기보다 마치 이제 그 상담을 한번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황순섭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팀장님 혹시 오늘 이 설명회 강연으로 충분히 내용을 다 이해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학부모님 계시다면 대구교육대학교 그 입학 상담을 이제 전화로 한번 부탁을 드려도 상담 이렇게 받는 게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의문이 생기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더 안내를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입학관리본부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입학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상담해 주신 황순섭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